캐나다인 틱토커 로건 머핏, 한식 위주의 음식을 만들어 소개하는 틱토커인데요. 진짜 맛깔나게 만들죠? 한국인들 사이에서는 로장금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큐컴버 가이라고 해요. 오히려 정말 온갖 요리를 다 해먹거든요. 그 중에서 참기름, 미원, 마늘을 넣어 만든 한국식 오이 샐러드가 2천만 뷰를 찍기도 했죠. 이 영상들 때문에 아이슬란드에서는 오이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농부들이 수요를 못 따라잡겠다 이야기할 정도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한식이 인기를 끈다는 뉴스를 보니까 한국인들만 맛있게 먹고 있었던 음식들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돈슐랭 유동골뱅이 편에서 전 세계 골뱅이는 한국인들이 다 먹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영상은 영어 자막 하지 마세요. 외국인은 몰라야 합니다. 대대손손 우리끼리만 먹읍시다. 한국인들만 먹는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게장입니다. 작년에 이탈리아에서 블루크랩이 생태계를 파괴시킨다고 해서 이걸 대량 폐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배정된 예산만 무려 290만 유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한국인들 정말 답답해했죠. 싹 다 잡아서 간장게장을 확 담가버리면 딱인데 이걸 왜 버리냐 이겁니다. 이탈리아에선 꽃게 요리가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같은 식재료를 두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산낙지, 골뱅이, 미더덕, 깻잎, 참외 등등 아마 떠오르시는 게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 겁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한국인의 밥상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간장게장입니다. 걔는 전 세계적으로 좋아합니다. 각각류 특유의 감칠맛이 정말 기가 막히죠. 그런데 대부분 익혀서 먹지 날로 먹진 않습니다. 일본 일부 지방에서 사시미로 먹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본격적으로 먹진 않죠. 간장게장이라는 이름은 양념게장과의 구분을 위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사실은 간장이나 양념이나 다 게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양념게장은 양념에 묻힌 것에 가깝고 간장게장은 푹 담가서 숙성해야 하니까 게장의 근본은 간장게장이라고 할 수 있죠. 게장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부터 등장합니다. 규합총서, 시의전서, 산림경제 등이 남아있거든요. 최소 1600년대 이전부터 게장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다만 누가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고 방법만 남아있는데요. 산림경제에선 술 찌꺼기로 게를 절이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고 시의전서에서는 술, 초장, 끓인 소금물을 넣어 만드는 방법도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방법은 그냥 끓인 간장에 잘 씻어낸 게를 그대로 담가 만들어 먹는 겁니다. 다만 이때 게는 민물게인 참게를 썼죠. 이런 민물게는 기생충 때문에 날로 먹으면 더 위험하긴 한데요. 옛날 간장들은 지금보다 훨씬 염도가 높았기 때문에 살균 효과가 높았다고 해요. 덕분에 기생충 문제에선 좀 자유로운 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간장을 이렇게 짜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민물게 대신에 바다에 사는 꽃게를 사용하죠. 현대에 와서는 급속 냉동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 꽃게가 참게보다 구하기도 쉽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봐도 꽃게를 쓰는 게 더 편합니다. 간장게장은 간장 발효에서 나오는 감칠맛과 게의 단맛이 어우러집니다. 한 입 먹으면 감탄사가 그냥 나오게 되죠. 밥도둑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때문에 왕들의 수라상에서도 자주 올랐는데요. 이게 조선의 20대 왕 경종의 독살설과도 얽혀있는 음식입니다. 경종은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이자 영조의 이복형인데요. 이 경종이 35살의 나이에 사망하게 됩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경종은 몸이 정말 허약했는데요. 이복형인 영조가 경종을 위해 특별히 차린 수라상에 게장이 올라갔다고 해요. 경종도 간만에 식사를 맛있게 했고요. 그런데 이 게장을 먹고 4일 만에 사망하게 된 거죠. 영조가 독살을 한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아직도 말이 많은데요. 학계에선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얘기합니다. 경종은 원래부터 건강이 나빴고 영조는 가만히 있어도 후계자가 될 사람인데 굳이 경종을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왕들도 사랑했던 이 게장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장의 쿰쿰한 발효향과 게의 비린내 때문에 싫어한다. 그런데 요즘은 이 게장도 스멀스멀 알려지는 게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간장게장을 꽤 많이 찾는다고 해요. 일본인들은 이미 예전부터 한국에 오면 간장게장집을 찾아다니는 게 코스 중 하나일 정도고요. 서울의 주요 간장게장집들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가득할 정도로 갔는데 지금도 비싼 간장게장이 앞으로 더 비싸지진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두 번째, 참외입니다. 이건 정말 한국에서만 주로 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식품분류상 참외의 정식 명칭은 코리안 멜론이거든요. 참외는 북아프리카 사하라 지역이 원산지인데요. 이게 인도 지역에 퍼졌다가 야생종이 개량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파된 걸로 보입니다. 원래 참외는 초록색이었어요. 생긴 게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그냥 좀 뚱뚱한 오이 정도로 여겼죠. 애초에 참외라는 이름도 우수한이란 뜻을 가진 접두사 참외, 오이가 결합한 거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참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문인들도 참외를 찬양하는 시를 많이 썼고 고려시대 때는
2000년대에는 참외를 본뜬 청자도 많이 나왔죠. 이게 국보로도 올라가 있고요. 우리가 아는 노란 참외는 1957년에 처음 등장합니다.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참외를 재배하긴 했는데요. 1957년에 일본의 은천 참외라는 품종을 도입하면서 노란 참외가 퍼지게 된 겁니다. 초록색보다는 훨씬 더 맛있어 보였기 때문인지 이걸 더 개량해서 우리가 아는 국산 참외가 탄생했죠. 현재 참외를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일본 참외 농가는 60년대에 멜론이 인기를 끌면서 하나둘씩 사라졌고 품종 개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일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참외이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참외는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알려졌죠. 외국 사람들이 참외를 접했을 때 가장 큰 딜레마는 씨라고 합니다. 사실 참외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이 달달한 씨잖아요. 그런데 비슷하게 생긴 멜론을 먹을 때는 씨를 다 제거하고 과육만 먹다 보니까 참외도 그렇게 먹는다고 해요. 혹시나 참외를 먹다가 씨를 버리는 외국인을 보신다면 꼭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산낙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야말로 세계적으로 알려지면 좀 섭섭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산낙지를 5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거든요. 이 쫀득쫀득한 식감이 전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산낙지가 꿈틀거리는 걸 보고 신선하다, 갓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외국에서는 해산물을 날로 먹는 것 자체가 익숙하진 않죠. 특히나 문어, 낙지 같은 연체동물을 날로 먹는다는 것은 거의 문화 충격 그 이상이고요. 영화 올드보이에서 산낙지 먹는 장면만 봐도 외국인들은 기겁을 하지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통으로 먹는 거냐, 참기름은 찍어서 먹는 거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죠. 기괴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번째, 깻잎입니다. 깻잎은 들깨잎입니다. 우리는 이걸 쌈으로도 먹고 절임으로도 먹고 다양하게 먹는데요. 이 깻잎 향이 우리에게 익숙해서 그렇지 정말 강력한 향을 가진 잎입니다. 탕이나 찌개에 조금만 넣어도 국물 향이 확 바뀌어서 깻잎 냄새밖에 안 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수를 보면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요. 외국 사람들에겐 깻잎이 그런 존재입니다. 아니, 호보다는 불호가 더 압도적이죠. 심지어 온갖 향채에 익숙한 중국에서도 깻잎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들은요, 깻잎 절임을 보고 왜 한국인들은 낙엽을 주워서 먹느냐 이런 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외국 음식은 향신료를 너무 많이 써서 먹기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마 황당할 겁니다. 한국인들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향신료는 음식의 향, 맛, 색을 살리기 위한 재료입니다. 식물의 열매나 씨앗, 꽃, 뿌리, 잎 등 다양하죠. 대표적으로 외국에서는 마늘을 향신료로 쓰지만 우리는 야채로 쓰잖아요. 또 고기를 구워서 소금과 후추를 섞은 참기름이나 고추장, 된장, 쌈장에 찍어서 깻잎에 올립니다. 그리고 마늘과 고추까지 올려서 싸먹죠. 이거 싹 다 향신료거든요. 한국인들은 향신료를 많이 먹지 않는다? 아마 외국인들은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다섯 번째,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이 왜 여기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사실 돼지고기를 그냥 많이 소비하는 중국을 제외하면요. 대체로 나라마다 인기 있는 돼지부위가 다릅니다. 서구권에서는 보통 다리를 많이 먹는 편이죠. 이 부위로 샤키테리나 햄을 만드니까요. 반면 삼겹살 부위는 활용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남아서 걱정일 정도예요. 베이컨이나 판체타 등으로 가공해서 먹기도 하지만요. 이건 소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덩어리째 소비하는 게 아니라 소량만 쓰는 정도니까요. 서구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은 역사가 깁니다. 고기가 잘 상하니까 오랜 기간 보존해 먹기 위해서 가공육으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었죠. 반면 우리나라는 그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어떻게 돼지를 정형해야 하는지, 부위는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이런 표준안도 없었거든요. 돼지고기에서 부위육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70년대 이후인데요. 양돈 방법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돼지에서 냄새가 많이 났고 먹는 방법도 돼지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강한 양념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양돈 기술이 발전하면서 냄새가 나지 않는 돼지고기가 등장했고 이때부터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삼겹살을 먹기 시작했죠. 바로 로스구이. 삼겹살이 사실 이 로스구이에 최적화된 부위입니다. 지방이 풍부하기 때문에 먹었을 때 직관적으로 꽂히는 맛이 있거든요. 이러니 안심, 등심, 다리살도 잘 먹지 않습니다. 이 부위들은 불에 굽는 것보다 돈가스나 햄을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있으니까요. 삼겹살 수요만 이렇게 높다 보니 2000년대 접어들어선 국산만으로는 도저히 공급을 못 맞추게 될 정도였죠. 삼겹살을 수입해서 먹은 게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독일, 벨기에, 칠레, 호주 등 전 세계에서 남아도는 삼겹살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 한국 음식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이 삼겹살의 맛을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삼겹살 굽는 폼 미쳤다는 매즈 미켈스는 유럽의 한 한식당에서 2주간 8번 삼겹살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뉴욕에서도 심심찮게 삼겹살집을 볼 수 있죠. 어느 집은 막 한두 시간씩 대기도 해야 하고요. 이러다 괜히 수입산 삼겹살까지 비싸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있더라고요. LA 가면 곱창집도 나름대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손해장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쓰인 재료인데요. 서구권에선 소시지의 케이싱으로, 아시아에선 탕이나 국수를 끓여 먹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처럼 로스구이로 먹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건 요즘은 삼겹살 소비가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는 거예요. 1인당 삼겹살 소비량의 증가세가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빅데이터를 보면 특히나 20대 남성들 사이에서 삼겹살 소비가 좀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추정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닭가슴살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백질인 닭가슴살 소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대체 효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도 예전보다는 삼겹살에 덜 열광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이런 번데기가 있는데요. 이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먹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게 된 건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죠. 1960년대 이후 양잠 산업의 부산물로 발생한 번데기를 조리해 먹게 된 게 시초인데요. 도시 빈민가 서민들을 중심으로 퍼지면서 술안주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이게 이래봐도 깨끗한 음식이거든요. 예전엔 귀뚜라미나 메뚜기, 군뱅이를 먹기도 했었으니까요. 아무리 K푸드가 인기라도 적나라한 생김새와 특유의 향 때문에 외국인들도 여기에 맛을 들이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주로 소비하고 해외에서 잘 먹지 않는 음식들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우리 입장에선 외국에서도 이상해 보이는 음식들을 많이 먹지만은 사실 위생만 괜찮다면 못 먹을 건 없습니다. 원래 문화와 경험의 차이가 이해의 간극을 만들곤 하니까요. 우리에게 당연한 게 외국인들에겐 낯선 것들이고 그 반대의 것들은 훨씬 더 많죠. 오늘은 이런 음식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의견들을 모아서 2편으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